안녕하세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렌시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개해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들이 비하인드 스토리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셨고 또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의 경우에는 극히 한정된 아주 극소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놔두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보의 질이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선도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결정적인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상단에 번호 나가죠. 문자를 주시는 분들 010-7608-1346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도 세력들이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사부가 한 250여 개 종목 정도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구축을 해놓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아요, 구독, 시청자들께서 한번 눌러주셔야겠죠? 이제 이렌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시스의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 삼성의 로봇 청소기 감속 모터 공급사다. 그래서 이 로봇 섹터에 꼽히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설립이 됐던 보안 솔루션 제품의 핵심 구동 모듈이라든가 가전 제품의 핵심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디지털 도어록 같은 경우도 또 있기도 한데 일단은 이런 부분보다는 이 로봇 섹터로 분류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들 여전히 좋지를 못합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2,500선이 붕괴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기로 했다가 현재는 200일선을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850선대로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시장 흐름이 이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동사의 경우는 오늘 눌림목 조정이 일단락이 되더니 결국에 또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대응들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인 시장이 좀 부진하다고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로봇 섹터 흐름들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그동안에 이제 관심을 모았습니다만은 10월 달 중에 상장이 되죠. 현재 공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 세계 최대 국부펀드라든가 자산운용사 등 글로벌 큰손들의 로보콜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죠. 따라서 일단 공모가도 희망 밴드 최상단인 26,000원으로 확정이 됐죠. 업계에 따르면 로레이 중앙은행이라든가 또 싱가포르 투자청 등 국부펀드 운용사 두 곳을 포함을 해서 블랙독이라든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등 세계적인 투자회사들도 거액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만큼 이 로봇 섹터, 유능한 로봇주에 대한 관심들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김사부도 일단 로봇 섹터 관련주를 하나씩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렌시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렌시스는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이 삼성전자의 그 로봇 청소기 감속 모터 공급사로서 일단 그 로봇 섹터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그 보핏이죠, 보핏. 삼성이 그 연내 그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이죠, 보핏 가칭입니다만 이 보핏 출시에 대한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보핏의 그 감속기를 공급하는 동사도 주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일 댐퍼라든가 감속 모터 등 동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한 80% 정도라서 상당히 좀 압도적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 흐름 측에서 볼 때는 동사의 경우에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또다시 재상승이 지등이 되는 N자형 상승 파동, 눌림목 조정이 마감이 되고 N자형 상승 파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경우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양봉의 3분의 2 정도 이내에서 조정이 일단락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보면 이런 정도 이상에서 조정이 일단락이 된다 이랬었는데 이 3분의 2 이하로 조정이 그러니까 그 양봉을 거의 다 잡아먹는 수준까지 조정이 진행이 됐었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나 21선이 하단에서 포진이 됐었기 때문에 21선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 상승에서 나타났던 막바지 갭을 메우지 않았다는 점, 또 정고점 부근에서 지지력이 확보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이끌어내고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매출은 600억에서 700억, 800억 돈에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뭐 40억, 70억, 50억, 그러니까 평균적인 영업이익은 올려주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재무 구조를 볼 때도 유보율이 1400% 정도 됩니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죠. 유보율이 1400%. 그리고 반면에 부채비는 30%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 무차익 구조를 영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무 구조 자체도 안정적이고 또 흑자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현재쯤에서 볼 때는 그 주가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다만 최근의 시장의 흐름이 주요 섹터별로 단기간에 슈팅이 강하게 나간다. 단기 슈팅은 강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속성을 가지기보다는 순환매를 보여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 그 이렌시스도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기보다는 주 초반 정도에는 또다시 차익 매물이 한 번쯤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동사에게는 이미 최대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최대 매물대는 2,900원에서 3,100원대 사이였는데 이 최대 매물대 이상에서 이번에 지지선이 확보가 됐었죠.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매물대, 다음에 매물이 많은 자리가 3,300원, 3,400원에서 3,600원, 평균적으로 한 3,500원대 정도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물대죠. 여기 또 역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물대, 악성 매물대에 대한 부담에서는 상당히 좀 자유로워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와도 역시나 큰 차이를 아직까지 나타내지 못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다라면 완전히 악성 매물에 대한 부담에서는 자유로워지겠죠. 그래서 현재쯤에서 보게 된다라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짧은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재상승이 시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그 생명선을 잘 설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생명선은 종고점 수준이 되겠죠. 종고점 정도 수준이었던 4,000원대. 그러니까 일단 상승폭의 절반 정도 수준 이내에서 생명선 확보가 되겠다. 4,000원. 생명선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한번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4,000원대는 어쨌든 지켜줘야 된다. 주 초반에 조정을 받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와 함께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죠. 동사액은 현재 상장 수가 2,975만 주인데 오늘 현재 2,6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90% 정도의 그 거래량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데이트레이더의 매매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제 손바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필요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4,000원대 이상에서 일단 생명선이 지켜지고 나면 한 번쯤 더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상 최고치와 현재 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흐름들도 나타날 수가 있지 않기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5,500원에서 6,000원까지는 목표치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치. 따라서 일단 뭐 현재 상승에 대한 기조 자체가 유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될 경우에 생명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지켜보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레벨업들이 시도될 수 있을지, 이런 목표치를 조절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청자들께서 올해 반드시 매수를 해서 아주 큰 폭으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의 일단 매수에 대한 명분은 무엇보다도 폭발적인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실적만이 아니라 선도 세력들이 매집이라는 흔적들도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아무리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선도 세력들이 움직여지지 않고서는 주가 흐름은 미미한 변동성에 그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도 세력들이 들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큰 폭의 시세를 내주게 되죠. 따라서 오늘 모멘텀은 실적이 너무나 좋고 또 이에 반해서 선도 세력들이 매집 흔적들이 일단 포착이 된 종목이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더군다나 큰 장점은 매물대도 별로 없습니다. 항상 매물대 분포를 중요시하는 건 아시죠? 근데 상단에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날리게 되면 세력들이 의도대로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따라서 현재는 막바지 눌림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요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 펀드멘탈보다는 어떤 재료나 테마에서 주가의 출하매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펀드멘탈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펀드멘탈은 절대적으로 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적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번에 보여드릴 차트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과 이제 판박이가 되는 종목이 될 텐데요. 이 종목도 역시 2020년도에 뭐 실적이 아주 대폭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뭐 일부 경쟁을 하고도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2020년도에 먼저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던 기업이죠. 주가 흐름을 보면 주가가 바닥이었을 때 거래량들이 어마무시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세력들이 물량을 바닥에서 쓸어 담았다는 것이 되겠죠. 김수아부도 당시에 6,000원대 정도 했을 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6만원대 이후에 매도를 권해드려서 10배 정도 템버거 종목을 달성을 했습니다만 주가는 훨씬 더 갔죠. 5,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주가가 2020년도에 5,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주가가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과정을 거친 후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16배나 상승했습니다. 물론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이 종목의 상승 추세를 보면서 10만원대는 훌쩍 뛰어넘는 목표치를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김사부도 이 종목 추가적으로 더 간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다만 이미 시세가 크게 분출이 되어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과 마찬가지인 판박이 종목인 종목을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반기면 실적이 크게 호전이 된 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트 이어지면서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고 올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최대 실적을 또다시 갈아치울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세력들의 장기 상승 파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트리거로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적 측면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난 2020년도에 1,585개였던 매출에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다음에는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760억 매출에 14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또 지난해는 매출이 조금 회복이 됐죠. 1166억 매출에 99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2년 연속 영업 손실 또 순손실을 기록을 했던 기업에서 올해는 완전히 새롭게 변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황골탈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1분기는 127억 매출에 7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2분기는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10배 이상 매출이 늘었죠. 1,490억 매출에 13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2분기 만에 영업이익을 볼 때 지난 2020년 한 해 영업이익을 초과할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실적이 호전이 됐는데 하반기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이고 내년에 또다시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연간 매출이 3천억 정도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220억에서 27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김사부가 보기로는 한 250억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도 있습니다. 지난해 1,100억의 매출에 10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던 기업이 올해 무려 3천억 이상의 매출 달성과 함께 250억 정도의 그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 세력이 가만 놔둘 리가 있겠나요? 특히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실적 모멘텀이 계속이 되면서 최대치를 또다시 갱신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수주잔고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상반기 수주잔고만 하더라도 4,300억이나 되는데요. 지난해 연간 매출 1,166억에 3배 이상이 됐죠. 올해 아직도 기간이 남아있고 추가적인 신규 수주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난해 연간 매출의 4배에서 5배 정도는 수주잔고를 확보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동사의 경우에 보통 수주잔고가 12개월 내에 매출로 연결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내년에도 또다시 최대 실적을 갱신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함께 일단 그 실적만이 아니고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이 기술적 분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상당히 또 주목을 해드렸죠. 강조를 해드렸죠. 특히 이렇게 바닥에서는 매집을 많이 했는데 위로는 물량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땡기는 대로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기술적으로는 이제 정별 초기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주가라는 것은 바닥은 역별 상태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역별 상태에서 바닥을 잡아내는데 주력을 합니다만 개인들의 경우에는 바닥을 사기보다는 이미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초기 시점에 사는 것이 좋죠. 상승 추세로 전환이 확인이 되는 초기 시점이 바로 정별 초기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동사의 경우는 지난 8월 달에 5일과 20일, 60일, 120일, 200일선 이런 그 단기와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밀집이 되면서 에너지를 응축을 한 뒤에 이제 정별 초기 상태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후에 매수 찬스를 주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날리기 전에 막바지 눌림목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중은 얼마 정도는 매수를 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보통 이제 그 시청자들의 경우에 그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 해서 종목당 5%, 10% 비중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좌 내에 뭐 7, 8종목 또 심지어는 10종목 이상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되는데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고치십시오. 만약에 종목이 많다면 직접 느끼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한 종목에는 다른 종목이 내리고 또 전체로 시장이 나쁠 때 같은 경우를 보면 한 종목 이렇게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한 종목 5% 투자한 종목이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중을 볼 때는 뭐 100%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5% 가지고 전체 금액은 크질 않죠. 그래서 계좌에 큰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확실한 명분을 갖춘 종목, 또 세력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자주 포착이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두세 종목 정도를 압축을 해서 모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 종목은 어떻다? 기본적으로 50%는 매수를 해야 되겠다. 비중에 50%. 실적이 내년까지 계속 최대치를 경신해 갈 것이고 바닥에서 물량을 세팅해 놓은 게 어느 정도 보이고 위로는 매물이 없고 이런 종목들을 사지 않으면 어떤 종목을 사겠습니까? 따라서 50% 비중을 줄여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수는 어떻게?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부터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를 하자. 세력들은 완전 최바닥에서부터 본다라면 10,000원대에서 15,000원 정도 사이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단가가 13,000원대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뭐 현재 가격도 찾아보면 일단 그 13,000원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분할로 매수를 하다 보면 매수 가격대는 15,000원보다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 그 최바닥 10,000원대, 13,000원대, 중간 가격 13,000원대 이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현 가격대부터는 계속해서 조정시마다 모아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를 얼마를 두냐. 1차 목표가. 올해 내 목표가는 전고점이 3만원대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3만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자금이 급하지 않다. 나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그 자금이 특별히 소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분들,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5만 원까지라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일단 목표가 달성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50% 정도 투자를 해서 올해까지 한 3만 원 정도까지만 간다라면 100% 수익이 나죠. 그렇게 된다면 계좌의 앞자리 단위수가 바뀌는 것이겠죠. 투자는 이렇게 해야만 일단 성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포트폴리오 관리들을 잘하면서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종목이 있는데, 만약에 계좌에 그 여타 종목들이 많아서 매수를 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 계좌에 뭐 100만 원밖에 현재 없다.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100만 원도 매수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포트 구성들을 조절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또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또 앞서 언급을 했듯이 비하인드 스토리 알고 싶다. 그러면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모두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